전자공학도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 제1편 전기전자 기초편입니다. 이 장에서는 전기의 기본 원소인 전하에 대해 살펴보고 전류와 전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는 전하라는 조그만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하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전기를 구성하고 있는 전하란 무엇일까요? 전하는 물체가 띄고 있는 정전기의 양을 말하며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것을 전기력이라고 말하며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 하고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극성이 다른 두 전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극성이 같은 두 전하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전하 한 개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하 한 개의 크기는 전하량으로 표현하며 1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 쿨릉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하를 갖는 전하량을 말하지요. 크크크, 많이 복잡하지요.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김에 한 번쯤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소개하였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기는 전류와 전압으로 표현합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전압이 몇 볼트지? 우리 집 냉장고는 전류를 얼마나 먹나? 이렇게 일상에서는 전기를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말하며 대부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제품을 개발할 때 각각의 부품들에 대한 전류와 전압의 조건에 맞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도선을 통해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기호는 영문자 I, 단위는 영문자 A로 표기하며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1암페어는 도선을 통해 1초 동안 1쿨릉의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흐르는 전류의 양은 도선의 굵기에 비례하고 도선의 길이에 반비례합니다. 그렇다면 1암페어는 얼만큼일까요? 한 주먹만큼일까? 두 주먹보다 많을까? 어떻게 알 수 있지? 저항은 눈으로 읽으면 되고 전압의 세기는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셨죠? 큰일 납니다. 전선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며 꼭 안전수칙에 따라 취급해야 합니다. 이렇듯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선의 굵기에 따라 최대 전류를 얼만큼 흘릴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 AWG 규격입니다. AWG는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의 약자로서 번호가 클수록 도선이 얇고 번호가 작을수록 도선의 굵기가 커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1암페어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도선의 두께가 얼마쯤인가 하는 것입니다. AWG22번을 보면 1암페어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선의 두께는 0.65mm 정도입니다. 따라서 전기회로 설계 시 AWG 규격을 참고하면 전격 배선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저는 전기회로 설계 시 비교적 안전적으로 배선을 설계하는 편이며 대체적으로 최대 전격 전류의 1.5배 정도의 굵은 도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도선의 두께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전류를 물이라 생각하고 도선을 파이프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압력으로 작은 파이프로 물을 흘려보낼 때는 단위 시간 동안 적은 양의 물이 흘러가고 큰 파이프로 흘릴 때는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겠지요. 전류도 이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전류를 많이 소비하는 전기 제품은 전선 두께가 다른 것보다 두꺼운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류를 밀어내는 압력이 다르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요. 압력이 세면 전류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위 시간에 많은 양의 전류가 이동하게 되고 압력이 낮으면 전류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단위 시간에 이동하는 전류의 양이 적게 됩니다. 이렇게 전류가 이동하는 데 작용하는 힘을 전압이라고 하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전압은 일정한 전기장에서 전하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며
도체 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류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압의 기호는 영문자 V로 표시하고 단위는 볼트입니다. 기호와 똑같이 V로 씁니다.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이 또한 물과 같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치와 똑같지요. 전압은 용도에 따라 교류전압과 직류전압을 사용합니다. 교류전압은 AC라고 하며 Alternating Current 약자입니다. 교류전압은 시간에 따라 전류의 크기와 극성이 주기적으로 변하며 1초 동안 전류의 극성이 변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이며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는 AC 220V 60Hz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일본 및 동남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50Hz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있으므로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전기 제품을 구매할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류전압은 주로 고전압을 사용하므로 취급 시 특히 주의하고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직류전압은 DC라고 하며 다이렉트 커런트의 약자입니다. 직류전압은 시간에 따라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전압을 말하며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그림 A는 플러스 직류전압을 나타낸 것으로 시간이 지나도 전압의 크기와 극성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직류전압은 주로 디지털 기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하며 저전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류전압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노. 직류전압도 전기입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참고로 우리가 다채널 직류전압원을 사용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양전압을 만들고자 할 때 아래 그림 B와 같이 플러스 전압은 마이너스 극성을 접지와 연결한 후 플러스 극을 전압원으로 사용하고 마이너스 전압은 플러스 극성을 접지와 연결한 후 마이너스 극을 전압원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전기는 잘 사용하면 유용한 물질이고 방심하면 위험한 물질입니다. 참고로 전기가 전달되는 과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맨 먼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교류전기는 송전탑을 통해 각 지역의 변전소로 보내지고 변전소에서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변압을 한 후 전봇대를 통해 가정과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우리나라의 송전탑 송전전압은 154kV, 345kV, 765kV가 있으면 송전전압의 세기에 따라 송전탑의 규모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또한 가정과 공장에 전달된 전기는 교류전압 자체를 그냥 사용하거나 컨버터를 이용하여 직류전압으로 변환한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의 경우 전원장치에서 DC 플러스 12V, 플러스 5V, 플러스 3.3V,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12V 등 다양한 전압으로 컨버팅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류와 전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기초 물리학부터 응용과학까지.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복잡한 수식과 천재적인 이론보다는 현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지식과 응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컨텐츠는 지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꼭 필요로 하는 내용 중심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항과 콘덴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